서울의 중심에 위치한 누구나 한 번쯤 가보고 싶어 하는 고급 백화점. 화려한 외관과 반짝이는 유리문은 이곳이 단순한 쇼핑 공간이 아니라 부와 명예를 상징하는 장소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었어요. 백화점 안으로 들어서면 짙은 향수 냄새와 밝게 빛나는 조명 아래 전시된 명품 브랜드들이 방문객들을 반겼죠. 하지만 이곳의 직원들에게는 암묵적인 규칙이 하나 있었어요. 겉모습만으로 고객의 가치를 판단한다는 것이었죠. 그날도 백화점 명품관은 평소와 다름없이 붐볐어요. 다양한 옷차림을 한 사람들, 특히 비싼 옷과 액세서리를 두른 사람들이 줄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직원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한 인물이 등장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선 이는 허름한 차림의 할아버지였어요. 그는 낡은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있었고 손에는 오래된 가방을 들고 있었죠. 그의 옷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듯 군데군데 해져 있었어요. 신발은 이미 닳을 대로 닳아 바닥이 거의 보일 정도였고 걸음걸이도 느릿했어요. 그가 명품관으로 향하자 주변 사람들은 자연스레 그에게서 거리를 두었어요. 저분, 정말 여기서 뭘 사려고 온 걸까? 명품을 사기는커녕 구경만 하고 가겠지. 방문객들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지만 그의 존재를 무시하기란 어려웠어요. 명품관 직원들은 처음에는 무표정하게 그를 바라봤지만 이내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무언가를 암시했죠. 할아버지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천천히 걸어 들어갔어요. 그는 가게 한쪽에 진열된 가방 쪽으로 시선을 두었죠. 그곳은 가격표조차 붙어 있지 않은 고가의 명품들이 놓여 있는 곳이었어요. 그의 눈빛은 분명한 목적을 띠고 있었어요. 하지만 직원들의 태도는 그의 기대와는 전혀 달랐죠. 어르신, 여기서 뭐 찾으시는 건가요? 한 직원이 냉소 섞인 목소리로 말을 걸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이미 불쾌함이 서려 있었죠. 아, 저 여기 가방 좀 보려고요.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가방이요? 직원은 비웃듯 코웃음을 치며 되물었어요. 여기 가방들은 값이 꽤 나가는 거 아시죠? 할아버지는 그 말에 잠시 멈칫했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번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직원은 그의 대답에 더욱 비아냥거리며 말했어요. 어르신, 이런 가방들 보실 게 아니라 다른 데 가서 가격대 낮은 제품을 보시는 게 더 나으실 겁니다. 그 순간 할아버지의 얼굴에 미묘한 변화가 생겼어요. 그는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말을 이어갔어요. 내가 뭘 살 수 있는지는 내가 판단할 문제입니다. 여기 있는 가방 중 하나를 직접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직원은 그 말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미소를 짓지 않았어요. 오히려 팔짱을 끼고 더 당당하게 말을 이어갔죠. 어르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다른 데 가보세요. 할아버지는 그런 태도에 실망했는지 말없이 고개를 떨궜어요. 그는 주변을 한 번 더 둘러보며 아무도 자신을 환영하지 않는 이 공간에서 더 머물러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한 듯 보였어요. 그렇게 할아버지는 문을 나섰어요. 매장 안에서는 누구도 그의 뒷모습을 주목하지 않았어요. 모두가 그를 마치 보이지 않는 존재처럼 취급했죠. 며칠 뒤 아침 햇살이 밝게 비치는 어느 날 백화점의 명품관은 여전히 세련된 사람들로 붐빌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직원들 사이에는 긴장이 아니라 여유로움이 감돌았죠. 아직 손님이 많지 않은 시간이었으니까요. 그때 문이 열리며 들어온 한 인물은 모두의 시선을 끌었어요. 허름한 차림의 한 할머니가 손에 오래된 장바구니를 들고 명품관으로 들어선 것이었죠. 그녀의 옷은 단순하고 오래된 재질로 보였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신발 역시 오래되었지만 닦여 있었어요. 그녀의 등장은 직원들에게 즉각적인 반응을 일으켰어요. 한 직원은 눈짓으로 다른 동료를 슬쩍 쳐다보며 묘한 웃음을 짓더니 그녀에게 다가갔어요. 어르신, 여기 뭐 보러 오신 거예요? 목소리에는 이미 비웃음이 묻어 있었어요. 할머니는 멈춰서서 직원과 눈을 마주쳤어요. 그녀의 표정은 단호했고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가방 하나 보려고 왔네. 직원은 할머니의 말을 듣고 순간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곧 얼굴을 굳히고 냉소적으로 대답했어요. 가방이요? 여기 가방들은 가격이 만만치 않아요. 그 말은 마치 할머니가 여기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듯 들렸어요. 할머니는 그 태도에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한번 단호히 말했죠. 가방을 사려고 왔네. 그러니 좀 보여줄 수 있겠나? 그제야 직원은 한숨을 쉬며 대충 진열대 쪽으로 걸어갔어요. 그는 한두 개의 가방을 꺼내 들었고 마지못해 보여주는 태도로 말했어요. 여기 있는 건 이번 시즌 신상품이에요. 어르신께서 보시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그는 말을 끝내지 않고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는 명백히 비웃음을 담고 있었죠. 할머니는 가방을 손에 들고 천천히 살펴봤어요. 그녀의 손길은 부드러웠고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 가방의 디테일을 꼼꼼히 살폈죠. 그녀가 가방을 내려놓고 다시 한 가지를 요청했을 때 직원은 대놓고 귀찮아하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어르신, 솔직히 이 가방들은 그냥 구경하시기엔 좀. 하지만 할머니는 그 말을 끊으며 단호히 대답했어요. 구경? 내가 구경하러 왔다고 했나? 가방을 사러 왔다고 했잖아. 직원은 그 말에 순간 멈칫했지만 이내 불쾌감을 감추지 못하고 다른 직원과 눈을 마주치며 피식 웃었어요. 그들의 태도는 여전히 경멸적이었고 할머니의 존재를 마치 불편한 침입자로 여기는 듯했죠. 할머니는 한동안 가방을 살펴보다가 조용히 한숨을 쉬었어요. 그녀는 진열대에서 조금 물러나더니 직원들을 향해 말했어요. 자네들이 이렇게 사람을 대하는 법을 배웠다면 이 백화점의 서비스 수준이 참 실망스럽군. 그녀의 말투는 단호했지만 과장된 감정이 담겨 있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냉정한 평가를 내리는 것처럼 들렸죠. 직원들은 그녀의 말을 들으며 여전히 웃음을 참지 못했어요. 그중 한 명은 작은 목소리로 옆에 있는 동료에게 속삭였죠. 사장님 나오라고 하겠다는 건 아니겠지? 할머니는 그들의 비웃음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 주변을 둘러보다가 한쪽에 서 있던 다른 직원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물었어요. 사장이 있나? 내가 여기서 물어보고 싶은 게 있네. 직원은 그녀의 말에 잠시 당황했지만 곧 태도를 바꾸려는 시도조차 없이 대답했어요. 어르신, 사장님은 바쁘십니다. 굳이 만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할머니는 그의 말을 듣고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내가 직접 확인해야겠네. 자네들이 이렇게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이유가 뭔지 말일세.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흔들리지 않는 강한 의지가 느껴졌어요. 직원들은 그녀의 태도에 당황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지하게 대처하려 하지 않았어요. 이때 주변을 지나가던 몇몇 손님들이 상황을 지켜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누군가는 무례한 직원들의 태도를 비난하는 말을 했고 또 누군가는 할머니를 불쾌한 시선으로 바라봤어요. 그러나 할머니는 주변의 모든 시선을 무시한 채 다시 한번 직원들을 바라보며 단호히 말했어요. 사장이 바쁜 건 알겠네만 이런 일을 그냥 지나칠 순 없네. 내가 기다리겠네. 불러주시게. 그녀의 단호한 목소리는 매장 안에 울려 퍼졌고 직원들은 마지못해 사장실로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얼굴에는 여전히 진지함보다는 귀찮음이 드러나 있었죠.
할머니는 기다리면서도 주변 진열된 물건들을 천천히 살펴봤어요. 그녀는 단순히 물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더 깊은 생각에 잠긴 듯 보였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냉철한 판단력이 담겨 있었죠. 그녀의 단호한 태도는 매장 안의 공기를 조금씩 바꿔놓기 시작했어요. 직원들은 그녀를 대할 때 느꼈던 가벼운 태도가 점차 부담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했죠. 그러나 할머니는 여전히 말없이 기다리며 그 공간에 묵직한 존재감을 남기고 있었어요. 몇 분 후 백화점 명품관의 뒤쪽 복도로 연결된 문이 열리고 양복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한 남자가 나타났어요. 그는 4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세련된 외모에 고급스러운 시계와 단정히 빗어 넘긴 머리가 그가 이곳의 책임자임을 암시하고 있었죠. 그는 직원들이 보낸 긴급한 호출에 약간 짜증 섞인 표정으로 나타났지만 그의 눈길이 매장 안쪽에 서 있는 허름한 차림의 할머니를 발견하는 순간 그의 얼굴은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그의 입술이 살짝 떨리며 열리더니 믿기지 않는다는 듯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그 순간 매장 안의 공기는 한순간에 얼어붙었어요. 직원들은 그의 말을 듣고 눈을 크게 뜨며 서로를 쳐다봤어요. 조금 전까지 무시하며 대하던 그 할머니가 다름 아닌 사장의 어머니였다는 사실에 그들의 표정은 공포로 물들었죠. 할머니는 아들의 목소리에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는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내가 여기 어떻게 왔냐니? 너가 운영하는 가게 팔아주려고 왔지? 사장은 얼어붙은 듯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곧바로 걸음을 재촉하며 그녀에게 다가갔어요. 그는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죄송합니다, 어머니. 직원들이 혹시 무례하게 대하지는 않았나요? 그러나 그가 할머니의 얼굴을 바라보는 순간 그녀의 눈빛에서 단순히 가벼운 불편함 이상의 감정이 담겨 있음을 느꼈어요.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실망이 서려 있었어요. 아들은 그 시선을 마주치며 이미 잘못된 일이 벌어졌음을 깨달았죠. 직원들은 자신들의 실수를 깨닫고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들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사장에게 변명하듯 말했어요. 사장님, 저희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냥 평범한 손님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사장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획 돌리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평범한 손님? 정말 평범한 손님처럼 대했어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게 이 매장의 방식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날카로웠지만 그 안에는 깊은 분노와 실망감이 담겨 있었어요. 직원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어요. 할머니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차분하게 입을 열었어요. 여기 직원들 태도가 엉망이라는 소문을 들었지만 내 눈으로 직접 보니 정말이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누구도 무시할 수 없었어요. 사장은 그 말에 얼굴이 굳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탓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직원들을 돌아보며 명령했어요. 모두 여기서 어머니께 정중히 사과하세요.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은 머뭇거리다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사과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어르신,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진심이 뒤섞여 있었어요. 할머니는 그들의 사과를 조용히 듣고 있었지만 표정에는 여전히 실망감이 서려 있었어요. 사장은 직원들의 사과를 지켜본 뒤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정중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직원들에게 더 철저히 교육하고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게 시간을 조금만 주십시오. 하지만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교육이 중요한 게 아니야. 사람의 마음가짐이 바뀌지 않으면 겉으로 무슨 말을 가르쳐도 소용이 없는 법이지.
사장은 그 말에 깊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말씀 맞습니다. 제가 더 신경 쓰겠습니다. 어머니, 그 순간 직원들 사이에서는 서로를 향한 원망과 후회가 뒤섞인 눈빛이 오갔어요. 그들은 할머니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이렇게 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문제는 거기에 있지 않았죠. 그들이 할머니를 무례하게 대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했던 그들의 잘못된 태도였어요. 할머니는 매장을 한 바퀴 둘러봤어요. 직원들이 손님을 대하는 태도는 여전히 무거운 침묵 속에서 얼어붙어 있었고 그들의 시선은 어머니에게로 모였어요. 여기가 너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매장이라는 게 믿기지가 않는구나. 그녀는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직원들이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고 그것도 모자라 무례하게 대한다면 여긴 그냥 물건만 파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곳일 뿐이야. 사장은 어머니의 말에 고개를 숙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의 어머니는 대화 내내 단순히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그가 깨닫기를 바라는 듯한 태도로 차분하게 이야기했어요. 너가 이 가게를 운영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잊은 건 아니겠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곧 가게의 얼굴이야. 아무리 좋은 물건을 판다고 해도 사람들에게 상처만 준다면 그건 실패한 장사야. 사장은 그 말을 듣고 깊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어요. 맞습니다. 어머니, 제가 직원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키지 못한 제 잘못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는 그의 진심 어린 사과를 듣고도 표정을 풀지 않은 채 천천히 손에 든 장바구니를 내려놓았어요. 그리고는 휴대전화를 꺼내더니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사장은 어머니가 통화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약간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지었죠. 여기 좀 와보라니까. 그녀는 단호한 목소리로 통화를 이어갔어요. 시간 있으면 지금 당장 와. 여기서 좀 보여줘야겠어. 통화를 마친 그녀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사장을 바라봤어요. 그의 얼굴에는 궁금증과 약간의 불안감이 섞여 있었어요. 누구 부르신 거예요, 어머니? 사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니는 미소 없이 간결하게 대답했어요. 곧 알게 될 거야. 조금만 기다려봐. 사장은 그 대답에 더 이상 묻지 않고 무언가 긴장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어요. 직원들은 여전히 잔뜩 움츠러든 채 눈치를 보고 있었죠. 몇 분이 지나고 매장 안은 잠시 고요해졌어요. 모두가 어머니가 누구를 부른 것인지 궁금해하며 긴장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죠. 그 순간 문이 열리며 한 사람이 매장 안으로 들어섰어요. 그는 바로 이전에 등장했던 허름한 차림의 할아버지였어요. 하지만 그의 등장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죠. 매장 안에 들어선 할아버지는 여전히 허름한 외투를 걸치고 있었고 신발은 달아 있었어요. 하지만 그가 매장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당당한 발걸음과 흔들림 없는 눈빛은 그가 단순히 물건을 보러 온 손님이 아님을 암시하고 있었죠. 사장은 문 쪽에서 그를 발견한 순간 그의 얼굴은 순간적으로 굳어졌어요. 그리고 이내 놀란 표정으로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오셨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분명히 떨리고 있었어요. 직원들은 또 한 번 큰 충격에 빠졌어요. 이전에 겉모습만 보고 무시했던 그 허름한 할아버지가 다름 아닌 사장의 아버지였던 거죠. 직원들은 그제야 자신들이 저지른 실수를 또 한 번 깨닫고 얼어붙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뒷걸음질치며 어디로 도망이라도 가고 싶어하는 모습이 역력했죠. 할아버지는 매장 안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오며 매장 한쪽에 서 있는 아내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녀에게 다가가며 미소를 지었어요. 여기서 보자고 하더니 이런 일이 있었던 거야.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이 사람들이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어.
당신도 얼마 전에 똑같이 당했지? 할아버지는 짧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서 당신이 부른 거구먼. 여기서 제대로 보여줘야겠네. 사장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여전히 당황한 얼굴로 고개를 숙였어요. 아버지,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직원들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한 탓입니다. 할아버지는 사장의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나 그의 눈빛에는 아들에 대한 실망과 함께 직원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어요. 사람은 겉모습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법이지. 이 가게가 그걸 모르는 곳이라면 너가 자랑스러워할 이유도 없을 거야.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매장 안에서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은 그 자체로 묵직한 울림을 주었어요. 직원들은 마치 심판대에 서 있는 기분이었죠. 그들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입술은 떨리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드러난 이 순간 그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한 직원이 갑작스레 무릎을 꿇으며 큰 소리로 외쳤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러자 다른 직원들도 잇따라 무릎을 꿇으며 울먹였어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그들을 한동안 말없이 바라봤어요. 그 순간의 침묵은 무거웠지만 질책과 비난보다는 이 사건의 본질을 깨닫게 하려는 두 분의 의도가 담겨 있었죠. 할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도 하고 잘못도 저지를 수 있지. 하지만 중요한 건 그걸 통해 무엇을 배우느냐야.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어요. 할아버지도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건 가장 쉬운 일이야. 하지만 그 판단이 얼마나 큰 상처를 줄 수 있는지 그건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법이지. 그의 말에 직원들은 고개를 더 깊숙이 숙이며 눈물을 참지 못했어요. 할아버지는 매장 안을 천천히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그의 눈길은 단순히 물건을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매장 안에 있는 직원 한 명 한 명을 향하고 있었어요. 그는 직원들의 표정을 보며 그들 속에서 배움의 가능성을 찾고 있었던 듯했죠. 잠시 후 그는 매장 진열대에서 고급스러운 가방 몇 개와 지갑 몇 개를 선택했어요. 그는 그것들을 계산대로 가져가더니 사장을 향해 말했어요. 이 물건들을 계산해서 직원들에게 나눠주게. 사장은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아버지, 이 물건들을요? 직원들에게요?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네. 내가 그들에게 이 물건을 선물로 주고 싶네. 이 물건들이 단순히 값비싼 게 아니라 오늘의 교훈을 기억할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말이야. 사장은 즉시 계산을 진행했고 할아버지는 직접 직원들에게 가방과 지갑을 하나씩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직원들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할아버지가 건네는 물건과 함께 전달한 한마디 한마디를 들으며 감동과 부끄러움이 교차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말게. 나도 한때는 이곳에서 무시당했던 사람이야. 하지만 사람의 가치는 그런 데서 나오는 게 아니란다. 그는 직원 한 명 한 명에게 이런 말을 건네며 물건을 전달했어요. 매장 안의 공기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직원들의 눈에는 감사와 후회의 눈물이 맺혔고 손님들은 이 특별한 광경을 지켜보며 작은 박수를 보냈어요. 이 물건은 단순히 선물이 아니네. 오늘 내가 본 직원들의 태도와 그들이 앞으로 보여줄 변화를 믿고 주는 거야. 할아버지의 마지막 말은 직원들뿐만 아니라 매장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매장 안의 공기가 차분해지는 듯했지만 할머니의 얼굴은 여전히 굳어 있었어요. 그녀는 가방과 지갑을 직원들에게 하나씩 나눠주던 할아버지를 보며
잠시 침묵을 지켰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녀가 입을 열었어요. 잠깐만. 저 사람은 빼놓으세요. 할머니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사람은 처음 그녀를 대했던 젊은 여성 직원이었어요. 그녀는 이미 바닥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지만 할머니의 말에 놀라며 고개를 들었어요. 어르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직원은 눈물을 흘리며 필사적으로 용서를 구했어요. 그러나 할머니의 얼굴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를 무시하고 비웃었던 게 단순한 실수라고 생각하나? 그 태도는 그냥 실수가 아니라 당신이 얼마나 사람을 하찮게 여기는지 보여주는 거였어. 직원은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않겠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맞아. 저 여자가 나한테도 똑같이 그랬어. 저 여자는 아주 나쁜 여자애야. 매장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그 장면을 지켜봤어요. 그리고 그녀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며 사장을 향해 말을 던졌어요. 이 여자는 당장 해고하라고. 이 가게에서 더 이상 사람을 비웃는 태도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그걸 보여주는 게 맞겠지. 사장은 그 말을 듣고 깊은 고민에 빠진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여성 직원은 사장에게도 애원하듯 말했어요.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제 태도를 완전히 바꿔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사장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더니 어머니를 향해 조용히 물었어요. 어머니, 정말 용서의 기회조차 주지 말아야겠습니까? 그러자 할머니는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내가 한번 실수했다고 하면 다르겠지만 이 아이는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봤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습관이더구나. 이런 아이가 너희 매장에 계속 있으면 그 태도가 이 매장 전체를 썩게 만들 거야. 매장 안은 숨막힐 듯한 침묵에 휩싸였어요. 직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자신들에게까지 불똥이 튀지 않을까 걱정했죠. 사장은 깊이 한숨을 내쉬며 결정을 내렸어요. 어머니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태도를 바꾸는 것보다 우리 매장을 제대로 운영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는 여성 직원을 향해 냉정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퇴사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했습니다. 여성 직원은 그 말을 듣고 바닥에 엎드리며 소리쳤어요. 사장님,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절대 이런 태도를 보이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사장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번 일은 단순히 어르신에 대한 무례함이 아닙니다. 이 매장의 근본적인 철학과도 연결된 문제입니다. 당신의 태도는 이미 우리 매장에 큰 오점을 남겼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충격과 안도감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그중 몇몇은 그녀가 평소에도 다른 손님들에게 비슷한 태도를 보였던 것을 떠올리며 결국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했죠. 여성 직원은 결국 매장을 떠났고 그녀가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던 직원들은 자신들의 태도를 돌아보며 더욱 조심스러운 자세를 취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는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본 뒤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마무리했어요. 내가 이런 말을 해서 마음이 편한 건 아니야. 하지만 너가 이 매장을 제대로 바꾸고 싶다면 엄격함도 필요할 거다. 사장은 어머니의 말을 깊이 새기며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그는 매장에 있는 모든 직원들을 향해 선언했어요. 이제부터 이 매장의 모든 규칙과 철학을 새로 세울 겁니다. 오늘 일어난 이 사건을 교훈 삼아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매장을 나서기 전 사장을 향해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이 가게의 가치를 너가 다시 만들어 봐야 하지 않겠니?
사장은 깊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예, 아버지, 어머니. 제가 반드시 이 가게를 바꿔놓겠습니다. 그날 매장 안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교훈과 깨달음이 남겨졌어요. 며칠 뒤 명품관은 눈에 띄게 달라진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어요. 매장 입구에는 새로운 문구가 적힌 팻말이 세워져 있었죠. 이곳에서는 모든 고객을 소중히 대합니다. 고객의 가치는 겉모습이 아닌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사장은 내부 교육 시스템을 철저히 바꾸었어요.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에는 단순히 매출을 올리는 법뿐만 아니라 진정한 서비스란 무엇인지,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죠. 직원들은 처음에는 변화에 어색함을 느꼈지만 조금씩 서로를 존중하고 고객들을 진심으로 대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다시 매장을 찾았어요. 직원들은 두 분을 보자마자 밝은 미소로 맞이하며 진심으로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어르신. 다시 오셔서 정말 반갑습니다. 그들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태도로 두 분을 대했어요.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직원들과 웃으며 대화를 나눴고 매장의 변화된 분위기를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 변화는 단순히 직원들뿐만 아니라 매장을 찾는 고객들에게도 전달되었어요. 고객들 역시 이전보다 훨씬 따뜻하고 친절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죠. 사장은 매장 한쪽에 작은 전시 공간을 마련했어요. 그곳에는 진정한 서비스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그가 직접 쓴 글귀가 적혀 있었죠.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이 글귀는 단순히 전시된 문구가 아니라 이 매장의 새로운 철학을 상징하는 문장이 되었어요. 그날 이후 명품관은 단순히 고급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닌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는 곳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두 분의 방문과 그날의 사건은 이 매장의 모든 사람들에게 잊을 수 없는 교훈이 되었답니다.